그걸 다 잘 엮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Failure can never make you a failure.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제가 구글에서도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failure 하면 실패죠. failure 하면 실패자입니다. 즉, 실패가 절대로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전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제시드리겠습니다. I've missed more than 9,000 shots in my career. I've lost almost 300 games. 26 times I've been trusted to take the game-winning shot and missed. I'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 is why I succeed. 자, 이 거만하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였는지 아시죠? 다 같이 누구죠?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입니다. 뭐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 알죠. 마지막에 그 나이키에서 만들어낸 로고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농구 선수하는 동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답니다. 그리고 거의 300번의 게임에서 졌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빠졌는데 26 times I've been trusted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s and missed, 이런 얘기 나옵니다. 26번이나 내가 슛을 성공했다면 우리 팀이 시카고 불스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슛을 놓치는 바람에 26번이나 졌고, 그리고 I'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That is why I succeed.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 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농구의 신이 되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You know, when you fail and fall down and you feel like the world's against you, don't give up. Look, if you fall down, 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You try and get back up. Well, what if I try 100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100 times? Am I a failure if I fail 100 times? No. We all fail. Failure is education. Every time you fail, you learn something, you grow, you get stronger. So don't ever give up. When you feel alone, when I feel alone, I pray. And I know that God is with me, and He has a plan for me. And if I keep on trying, and I know I'm not alone, I can dream big, and I can achieve whatever goals I'm supposed to achieve.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I'm a successful speaker, but what if I never was a speaker? Am I still Nick Vujicic? Am I still valuable? Yes. So you are beautiful, no matter how you look. You are precious and valuable, whether you're in a wheelchair or not, whether you're rich or poor, whether you're a CEO or a banker or just an ordinary citizen. I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about the outside that counts. The greatest things that you have in your life, money cannot buy. So no one can take away your value. Don't let them take away your joy. Keep trying and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자, 보셨죠? 금년 전 이 영상을 또다시 봐도 막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SBS 힐링 캠프에서 97회에서 이거 방송에 나왔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혹시 SBS 관계자께서 이걸 보시고 계신다면 제가 이거 VOD를 보라고 홍보해주고 있는 거니까 저작권 타령하지 마시고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닉 부이치치 앞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필요도 없겠죠.
분명히 다시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실패를 경험해 봤는데 실패가 참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딛고 혼자서 힐링하면서 일어서 보면 자, 승승장구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에너지가 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실패의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닉 부이치치 어때요?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일부러 넘어졌지만 저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안 됩니다. 머리로 헤딩도 하고 자, 이 팔 사이로 골퍼터를 갖다 끼고서 골퍼링도 해서 집어넣고 서프보드를 타고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처럼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혹은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 이날 방송을 한마디로 주제를 갖다 이야기하자면 이거였습니다.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삶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 실패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무엇보다도 닉 부이치치가 이거를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줬죠. 자, 다음은 Initiator vs. Imitator입니다. Initiator는 Initiate이란 말이 시작하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시자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Imitator 하게 되면 모방자죠. 이 세상은 5%의 Initiator와 그리고 Initiator가 만들어 놓은 것을 95%의 일반인들이 추종을 하면서 세상은 굴러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성공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자, Initiator가 돼야 되겠죠. 뭔가를 처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창신할 수 있을까?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요. 그래서 Initiator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신문 광고, TV 광고에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첫 반응은 웃기네 이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야,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땐 가전 부분에 있어서도 소니에 밀리고 있었고 자, 어떤 일본인 저널리스트는 한국은 죽어도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도발적인 책 제목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삼성이 이뤄낸 것만 보고 그냥 이 표현과 한번 매칭을 해서 봤을 때 자,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된다는 것은 삼성이 만들어내는 삼성이 이니시에이터가 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 사실 삼성전자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다가 아마 싸뇨였나요? 17인치인가 TV 한 대와 19인치 TV를 가져다가 공장에 싹 다 비워놓고 하나하나 분해해 가면서 번호 붙여갖고 다시 한번 그걸 갖다 조립을 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을 익혔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지금 소니를 비롯해서 모든 전자 이 기업의 총 매출을 합쳐도 총 매출 규모에서도 삼성이 앞서죠 아마도. 뭐 어쨌든 뭐 사소한 팩트는 혹시 그 사이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 대단히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러한 슬로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인강이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학습의 툴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물론 메가스터디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줬지만 영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웃기시겠지만 저는 2002년 3월에 메가스터디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 저 자신한테 다짐한 게 있습니다. 김기현이 만들면 표준이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기시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강의 커리큘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전부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이리저리 약간의 선생님들에 따라서 차용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자, 그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니시에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투자할 때도 꼭 지켜야 될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we must aim above the mark to hit the mark. 이건 우리 세듀에서 만들어낸 천일문 기본편에 나오는 이 하나의 글귀이기도 합니다. 랄프 웰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양궁수라도 화살을 쏠 때요, 중력의 저항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좀 위쪽을 겨냥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포물선으로 가니까. 그렇죠? 곧바로 10점 만점의 관역을 겨냥하게 되면 반드시 가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we must aim over the mark. 우리는 뭡니까? 표적보다 위쪽을 겨냥해야 된다. To hit the mark. 그 표적을 명중시키려면. 이해되시죠? 삶의 목표가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세상과 부딪히면서 깨지고 찢어지고 살점이 패이고 피가 튀고 뼈가 깎이고 하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최고의 목표를 지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Aim low boring, aim high soaring. 목표를 낮게 잡으면 삶은 그냥 boring하고 지겹고 aim high, 목표를 높이 잡으면 삶은 soaring, 치솟는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학원 강의를 처음 데뷔를 했었을 때 뭐 듣보잡의 강사이니까요. 그때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단과원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합쳐갖고 7명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수업 다 합쳐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그 강의실에서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이런 듣보잡 강사의 강의를 신청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그냥 웃어요. 그래서 저도 씩 웃었죠. 자, 제가 이런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촐하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를 시작하지만 6개월 후면 이 학원의 전타임 마감을 시킬 겁니다. 그때 웃어요. 웃지 마십시오. 저는 웃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 가방 사서 나가려고 그래요. 미쳤다 이거죠. 지금 그 단과학원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넣고 강의를 개강하는 사람이 6개월 후면 전타임 마감을 시킨다고 그러고 10년 뒤에는 종합운동장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것도 웃지 않고 정색을 하고 얘기했으니까 별 미친놈 다 받겠네.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6개월 후에 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비록 잠실 종합운동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기반이 있을 줄 그때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목표를 높이 잡고 이뤄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이 바라보고 높이 겨냥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했죠. 그냥 뭐 저절로 모든 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앉아있었던 7명한테 쪽팔리진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죽어라 하고 교정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꼭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니시에이터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만들면 표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높이 잡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접하는 성과라도 이뤄낼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nvy makes you lose the game. 부러우면 지는 거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뭔가 이니시에이터로 나보다 앞서간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보다 뭐든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니시에이터가 되게 되면 그 부러움을 내가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의 법칙은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시간 관리죠. 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새내기 대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시간 헛되이 보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꽈방에 앉아있다가 오늘 우리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우리 홍대 앞에 클럽이나 갈까? 뭐 할까?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그러지 뭐. 맥주 마시러 가고 클럽 가고 뭐 하고 본인의 스케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본인의 스케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입니까? 바빠야죠. 근데 하는 일 없이 바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있는 채로 바빠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건 누구라도 알 텐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Time is money.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이 돈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은 없을 때도 있고 상당히 많을 때도 있습니다. 쓰다가 남는 건 저축을 해놨다가 혹시 돈이 부족해졌을 때 찾아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Time is not money, but your life itself.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보다 뭐 연배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얘기를 거칠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20대를 위한 조언입니다. 시간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First things first입니다.
영어에 그냥 있는 표현이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죠.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0년쯤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재 연구를 하다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마운 게 아무거나 출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말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출제자들이 이런저런 글을 독서를 하다가 정말 명문을 발췌를 해서 지문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맨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들이 다 독서를 해줬고 거기에서 정말 명문장을 뽑아줬고 그걸 학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교재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직업에 대한 걸 하면서 대리 독서를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책 읽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니까 이런 원칙을 정했답니다. 잠들기 15분 전에 책을 펴서 반드시 15분은 책을 읽고 잔다. 저는 그날로 이거를 실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읽은 책이 거의 1000권에 달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시간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유한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도 바빠요. 대한민국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스케줄링을 잘 하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할 시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운동부터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하고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이 시간 관리에 대한 독한 마음이 없게 되면 사실 성공하기 힘들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뭐 인간이 도대체 그러면 뭐 이런 시간 관리라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진 그런 것을 숨통 조이면서 내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영어 속담이 또 말해줍니다.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아시죠? 그저 일만 시키고 놀리지 않게 되면 애를 멍청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잘 놀아야 됩니다. 저는 잘 놉니다. 혼자서도 잘 놀고요. 왜냐면 저는 기타라는 애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타 한 대만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갈고 닦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한 6시간쯤 혼자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어요. 레퍼토리가 한 200곡쯤 되니까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옆에서 지켜보면 참 가관이다 하겠지만 너무 즐거운 거래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시간 짬짬이 내서, 그리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뭐 말도 타고 뭐 별별거 다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럴 시간을 내냐고요? First things first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에 성공의 7가지 법칙 중에 마지막입니다. Eagerness and perseverance입니다. 뭔가를 정말 저는 의지를 가졌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의지를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에 간절했을까요? 또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했을까요?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닉 부이치치도 같은 주제의 말을 했습니다. 뭔가를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은 주위의 상황 탓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자기의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지 물어보십시오, 본인한테. 내가 이걸 원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정말 간절한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11,680시간. 이거는 영어 교육학적으로 입증된 시간입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사람이, 우리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원어민만큼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선 이렇게 유의미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11,680시간 노출이 되어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답니다. 이거 안 하고서 영어 잘 못하는 거예요. 영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영어만 그럴까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서 어떤 심리학자의 얘기로서 1만 시간의 법칙 소개되고 그 2008년도에 소개되고 나서 한참 인고에 회자되다가 요즘은 좀 잊혀져 가는데요.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10,000시간이 넘더라 이거죠. 자, 뭔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공을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그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에다 써놨죠. 조지 버나드 쇼가 죽을 때 묘비명에다 써놓은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연금술사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한 구절을 갖다가 책에다 써놨지 않습니까? 자네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온 우주가
자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너무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이 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정말 있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 몸을 가지고 서핑을 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제가 아까 약속을 해드렸죠?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가요 말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원어로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 찾아갖고 제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익혔는데요.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시더라도 제가 무슨 여러분들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고 제 마음에 Follow My Heart and Intuition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되겠습니까? 불러도? 네. Si tu oyares, Señor, para dentro de mí, nada encontrarás de bom, mas um desejo tenho de ser transformado. Preciso tanto de teu perdão. Dá-me novo coração,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meu mestre.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coração disposto a obedecer, cumprir todo teu querer.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Enche-me com teu Espírito, endireita os meus caminhos. Oh Deus, dá-me novo coração,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meu mestre.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coração disposto a obedecer, cumprir todo o teu querer. Dá-me um coração igual ao teu.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감사합니다. 소향이라는 CCM 가수의 노래를 듣고 저는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오늘 좀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의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빠른 속도로 갈 텐데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는 법, 결혼 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안 가르쳐주죠? 엄마 아빠 가르쳐줍니까? 부자 되는 법? 엄마 아빠 가르쳐줍니까? 결혼 잘하는 법?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도 부모님한테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혼자 많이 연구를 해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십시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opportunity cost에 대한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 비용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책의 항상 처음 부분에 이러한 기회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죠.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유한한 이런 자원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을지로 입구의 페럼타워에서 7시부터 김기훈이 강연을 한다는데 과연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포기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자, 바로 기회비용이죠.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다른 일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최근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하죠? 네, 원래 별로 친근감이 없다가 워렌 버핏이 이제 그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에다가 아마 340억 달러인가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85%를 아마 기부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보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요즘 인생을 조금은 즐기고 산다고 하던데, 자, 어쨌든 100달러짜리 지폐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100달러짜리 지폐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임자 없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는 어떻게 될까요? 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차라리 그 순간 1분 1초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은 어떻게 될까요? 주서야 됩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극명한 대조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갖고 있는 무엇이든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휘를 해야 1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뭔가 꿈꾸기 전에 일단 나의 세상의 가치를 Korea Best, World Best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학벌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20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이 이끌어서 선택한 분야에 있어서 Korea Best, World Best가 된다면 절대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느냐 보다 30살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40살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50살부터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학벌 컴플렉스 갖지 마시고요. 내가 이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나는 코리아 베스트가 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나는 월드 베스트가 된다. 나는 세계의 표준이다. 그걸 정해야 됩니다. 누가 찾아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쫓아오죠. 뭔가 일단 자기 분야에 있어서 일단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게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특기적성을 개발해서 코리아 베스트, 월드 베스트를 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오롯이 쏟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지금부터 생활 경제와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전문적인 직업적인 투자자로 나설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역시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서 빨리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선 get over cognitive dissonance. 자, cognitive dissonance 하면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금 태도와 실제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를 해서 그걸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뭔가 바꾸던가 아니면 행동을 바꾸던가 해서 그러한 불일치를 갖다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솝우화에서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바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극명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데 이런 거죠. 정말 세상에다가 나 부자라고 좀 부티를 내고 싶어. 아니, 부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꿀리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18개월 카드 할부를 내서 명품백을 사서 어깨에다 걸고 다닙니다. 웃기죠? 부자들이 보기엔 웃깁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부자가 얘기하기를 부는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감춰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나 돈 많다고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임지 부조화를 갖다가 벗어나 보려고 뭔가 자꾸 무리해서, 그것도 18개월, 무이자도 아니죠? 무이자 할부는 3개월까지입니다. 18개월 할부를 내갖고 명품백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죠. 자기 만족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듭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간절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가장 perseverance, 인내심이 많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당신 부자입니까? 네, 저는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고요? 저는 이건 씨보다 행복합니다. 적어도. 물론 이건 씨 행복지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건 씨의 표정과 제 표정을 보십시오. 제가 훨씬 행복해 보이죠?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야 부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라는 것이 자유라는 의미에서 전 자유롭습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 나는 소중하니까 뭐 했는데? 나는 소중하니까 이 정도의 호사는 괜찮아. 웃기지 마. 뭐 했는데?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그러한 호사를 내가 누릴 만한 그만큼의 세상으로부터 뭔가 아주 간절하게 갈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가. 그리고 또 예전에 현대카드사에서 이러한 또 우리 광고 카피가 나왔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나고 떠날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는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지금 현재 형편에 맞지 않는 건 꿈꾸지 말아야 됩니까? 꿈은 꿀 수 있죠. 그러나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은사님께서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최대자 환자 쓰시는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기회만 되면 이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귀에 박혀 있는데요. Money begets money. 돈이 돈을 낳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고2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1999년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Rich Dad, Poor Dad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지금이라도 읽으십시오. 영어를 읽으세요. 20대들은. 페이퍼백으로 10,000원 이하의 돈이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3등급 이내의 성적이면 충분히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읽으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저는 얻은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쓰지 말라. 근로소득은 쓰지 말라. 저는 그걸 읽은 그날부터 근로소득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느냐? 근로소득을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해서 얻어진 소득.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뭐 무슨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한 3천만 원이었었는데 분양가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4.8%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한 4.8% 정도면 뭐 1년에 25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한 20만 원 정도 내나요? 그걸 내고 나서 세를 받았더니 48만 원이야. 계산됩니까? 단순한 산수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비용 20만 원 지출하고서도 나한테 매달마다 꼬박꼬박, 물론 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한테 20몇만 원의 소득이 주어지는 거죠. 예, 이럴 때 그 돈 갖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물론 생활에 필수한 걸 써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소중하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나의 인지 부조화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작업은 절대 근로소득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몸져 눕게 되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거 난 FM 장학금이야. FM 장학금 뭔지 아세요? Father and Mother. 그건 진짜 무슨 공부 잘하거나 뭐 능력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냥 쥐어주는 돈이죠. 그거 받아가면서 해벌쭉하면서 좋아하지 마시고 빨리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좀 아껴갖고 이걸 내가 뭔가를 만들었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make seed money first. seed money를 빨리 정하십시오. 종잣돈입니다. 우리말로. 이걸 정해야 됩니다. 어디다 투자할 때는 나중에 생각하고 난 1년 내에 1,000만 원 모은다. 3년 내에 5천만 원 만든다. 이거를 갖다 꼭 정하고 무조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정말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품위 유지가 어디 있어? 품위가 있어야 유지를 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돈을 아끼고 모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원칙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알바를 하면서도 공부하기 바쁜데 알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조건 해야죠. 투잡 웃기지 마세요. 멀티잡을 해야 됩니다. 힘이 닿느라 무조건 일을 해야죠. 아니 난 청년 백수를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고 이렇게 쉽게 성공한 사람이 이런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얘기했죠. 교복 입고 방문 판매까지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10대 초반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백수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든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력서를 뿌리고 다니면서 어디에 내가 지금 정규직을 잡을 때까지도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뭐든 해야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편의점 가서 알바라도 하십시오. 밤늦게 밤새도록 오버나이트 하는 게 제일 시급이 높다니까 그거라도 하고요. 무조건 내가 지금 이 정규직으로서 뭔가 얻어질 때까지 무조건 내 몸이 닿는 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엄마 아빠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해야 됩니다. 투잡이고 쓰리잡이고 아니다. 멀티잡을 해야 됩니다. 멀티잡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직을 갖고 뭔가 하더라도 소득원을 다양하게 창출해야 됩니다. 소득원을 다양하게 창출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세듀의 대표이사입니다. 인프린트 방식으로 해서 토익 자료를 만드는 K랩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메가잉글리시, 엠베스트 그리고 이런 데 강사 역할을 하고 또 메가북사고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이 천일문 탭 이런 것을 금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원고료, 강연료, 인세, 광고 출연료. 저 극장에서 못 보셨습니까? 삼성 갤럭시 광고에 출연했었는데요. 못 보셨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에임하이 G5에서 이제 이건 또 다른 또 회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멀티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아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든 해야죠. 그러면서 알아야 됩니다.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엄마 아빠가 그냥 쿡쿡 옆구리를 찌르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현금 자동 지급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한다면 뭘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죠. 간절히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중학교 때 남의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하고 안이 껍고 기분 더러움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게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et over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 bias는 금년 수능 36번 지문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자, confirmation bias는 우리말로 하자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뭘까요? 자, 지문에 그대로 이 정의가 나왔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과대평가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중에 형제 일가 한 분이, 한 가문이 구체로 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넌센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천억의 회사 돈을 횡령을 해서 뭔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그걸 보면서 아, 확증 편향이 오류였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러한 이 상당한 능력 있는 대기업가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증 편향이 오류였습니다. 주위에서 하지 말라 분명히 뜯어 말렸을 텐데 자,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증거에만 몰입을 한 거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해버린 확증 편향이 오르죠. 투자할 때도 이런 문제 생깁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나는 가만히 내 돈을 갖다가 여유자금을 갖다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는데 누가 주식을 샀다가 팔았는데 뭐 삼성전자 주식 89만 원짜리 샀다가 147만 원에 팔아갖고 도대체 한 주에 그럼 시세 차익이 얼마야? 그걸 벌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아씨, 정기예금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러한 데다가 내가 넣어둘 게 아니라 나도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저 사람과 같은 시점에 매입을 해서 같은 시점에 매도했으면 도대체 와 기대 수익률이 얼마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드머니를 만들어갖고 그냥 남이 뭐 이렇게 한다면 솔깃해갖고 남이 뭔가 돈을 벌었다면 그걸 그냥 배 아파갖고 한 입에 다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또 물타기 하죠.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빨리 손절매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해서 막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계속해서 하면서 평균 매입가를 낮추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뻥.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해보는 사람 여러분 갖고 있는 경험이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런 확증 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그래야만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세상은 5% 이니시에이터가 돈을 법니다. 이미테이터는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뭐 주식해서 돈을 얼마 벌었대더라, 뭐 부동산 어디다 서 얼마 벌었대더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벌기까지 엄청난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었을 것이고 그나마 이번에 얻은 소득을 평생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도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투자를 하더라도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대학에서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인가요? 가치 투자의 귀재를 만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파합니다. 10년 동안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소유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 됐습니까? 내가 정말 잘 아는 회사. 평소에 점심을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니까 아 그래 오늘 콜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게 내가 죽는 날까지 마실 텐데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사자. 야 코카콜라 주식 사서 코카콜라 주식 사서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겠죠. 뭐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됐고 그럴 때나 투자를 해야지. 어떤 이니시에이터들이 이미 장난질을 해갖고 다 먹고 빠진 데에 들어가서 아 가면 돈 번 데더라 하고 그렇게 어렵게 모아둔 돈을 갖다가 한 입에 털어놓고 그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까워서 계속해서 물타기 하고 절대 부자 못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줄여서 There's no free lunch in the world라고도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요즘도 그런 사기가 횡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잊을만 하면 신문에 나오죠. 누군가 뭐 한 1년에 20% 정도의 고수익을 이렇게 약속해주는 뭐 이런 사모펀드를 모집한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뭐 얼마 전에 무슨 돼지인가? 돼지에다 투자를 하나? 뭐 이래갖고 뭐 수천억의 또 이렇게 금융사기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실세 금리가 2%대입니다. 수익을 1년에 20%를 준다? 벌써 두 자릿수 수익이 나간다 하면은 사기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사기가 아니었더라도 결과는 사기로 끝날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잘하기 위해서 10,000시간 이상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10,000시간 이상 동안 부자가 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요. 그리고 실세 금리보다 막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반드시 사기이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었어요. 사기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사기로 끝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일확천금 꿈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Keep company with rich mentors입니다. 부자 친구, 부자 멘토를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저는 2001년도에 잠시 강의를 쉬었다가 복귀를 하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집이 대한민국의 부의 한때 상징이었었던 타워팰리스입니다. 이제 자랑할 게 없어서 타워팰리스 한다고 자랑하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타워팰리스로 이사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 원래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될 때는 안 사고 나중에 이제 입주될 시점에 있어서 이른바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얹어갖고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압구정동에 살던 부자들이 상당수가 이사를 온대요. 도곡동으로. 그래서 부자가 많아질 거래요. 전 제가 생날것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 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곳에 가야 진짜 부자들을 만날 것 같아서. 왜? 주변에 별로 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커다란 소득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절대 과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부는 자랑하고 과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추는 대상이라고.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 감춥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자들을 어떻게든 가까이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부자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건 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명언이죠.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리밭에 가서 산삼을 캐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 멘토를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Rich Dad Poor Dad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페이퍼백 한 뭐 8불 정도면 살 수 있는 거 올려놨습니다. 영어 공부할 겸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많은 재테크 서적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재테크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든 책을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읽어왔지만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책은 바로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이었습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서울여자대학교의 한동철이라는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대한민국 최초로 부자학이라는 것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쓰신 부자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취재해서 만든 겁니다. 읽어보시고. 자,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제 책에다도 써놨지만 저는 이분하고 10년 넘게 지인인데 그 아는 사람 책 추천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미 50만 부 가까이 팔린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많은 비결들이 담겨 있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d and get a better half. 보다 나은 반쪽, 즉 배우자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매우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자, 이미 기혼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아직 미혼인 분들은 따라해 주십시오.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the better. 다다익선입니다. 쉽게 결혼하지 마시고 수많은 이성 친구를 사귀어보고 충분한 이성에 대한 이해와 내 배우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고 반드시 better half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반쪽. 그렇게 해서 잘 찾아내서 부부가 함께 합심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쉽게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딧 매니지먼트 잘해야 됩니다. 이제 신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이 뭐 한국신용평가라든가 이러한 평가기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크레딧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적 방식의 한국에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신용카드를 쓰고서 연체를 한다. 거의 이제 그거는 이 신용사회에 있어서 징역형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연체를 거듭하고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파산 선고를 했다. 자, 이 신용사회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용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7개명, 신용카드 1개면 충분합니다. 절대 결제대금 연체하면 안 되고요. 죽어도 현금 서비스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현금 서비스를 내가 이달에 받아갖고 다음 달까지 한 달 쓰고 만약에 갚게 되면 아마 현재 금리의 10배가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사실 뭐 30만 원 정도 현금 서비스 받았는데 한 33% 정도
이자 내봐야 그게 뭐 얼마 안 되겠죠. 전체적인 액수로 보자면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작은 돈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죽어도 현금 서비스는 안 받겠다. 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다. 나 지금 차비가 없는데 그럼 걸어가세요. 그 정도 못합니까? 자, 그 다음에 돌려막기는 신용생활의 사용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못 됩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할부는 무이자 할부까지만 허용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무이자 할부는 3개월까지예요. 나머지 3개월이 넘어가는 건 무조건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여윳돈을 만들어 갖고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하는 거에 것보다 최소한 몇 배씩 비싸니까 절대로 유이자 할부 따윈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차를 사더라도 뭐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30개월 무이자. 왜냐면 지금 남아버리면 재고가 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10월 지나고 나면 한 9월 정도 지나고 나면 무이자 30개월 할부 이런 걸 이따금씩 해요. 그런 거는 차를 구입하는데 어쩔 수 없이 괜찮지만 절대로 할부로 차 구입하지 마십시오. 배보다 배꼽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고 소득이 있다가 없어졌다 신용카드도 함께 자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7개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분명히 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양성부채와 악성부채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나는 빚 지고는 못 살아. 난 그래서 지금까지 빚을 져본 적이 없어. 이것도 별로 부자가 되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럼 빚을 많이 지라는 건가요? 그런데 자,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라는 것은 적은 힘을 들여서 큰 일을 해내는 걸 가리키죠. 자, 이럴 때만 빚을 져야 됩니다. 가령 내가 새로 나온 신상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미친 거죠. 절대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남학생 알겠습니까? 네, 미친 겁니다.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더라도 절대로 그 여자는 당신의 부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악성부채입니다. 뭔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재의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서 산다. 나는 뭐 영업직 사원인데 나는 차가 중요해. 나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BMW 5 시리즈를 사야 돼. 이것도 역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겉에 드러나는 우리 쉽게 말해서 그런 뽀다구 그런 것에 목을 매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빚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유의자 할부도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떤 게 양성부채입니까? 가령 아까도 얘기를 했죠. 내가 당장 지금 이 시드머니를 만들었어.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투자할 수는 없고 뭐 오피스텔 투자도 너무 힘들고 무슨 상가 투자는 엄두도 못 나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뭐 한 8평밖에 안 되는 건데 뭐 이를테면 그게 한 뭐 분양가가 한 8천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어. 5천만 원을 갖다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야 돼. 뭐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대출을 일으켰는데 매달마다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이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분양받아서 내가 월세를 놓았을 때 그렇게 매달마다 빠져나가야 되는 이자를 빼놓고도 단 10,000원, 20,000원이라도 남는다면 그거는 양성부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낳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내가 일으킨 부채에 매달마다 갚아야 될 이자보다 더 큰 소득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져도 되는 빚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지속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득원이 또한 있을 때는 빚을 져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다 빚쟁이 됩니다. 빚 없는 부자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성공의 7가지 법칙과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죠.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2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살아왔는데요. 자, 먼저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aking the full growth of oneself and one's fellow beings the supreme goal of living.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료 인간들의 완전한 성장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저는 이게 1차적인 성공에 대한 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써서 완벽하게 이 세상의 자아실현을 이뤄내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료 인간들이 완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이것이 우리가 성공에 있어서 목표가 되면 더욱더 큰 성공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만 자,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마치 시의 형태로서 랄프 웰도 에머슨이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간단히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lived.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편안하게 보다 쉽게 숨을 쉬었다는 얘기는 보다 더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나로 인해 더 나아졌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마지막에 작년 미국 대선을 위해서 한참 선거 유세를 다니던 중 버락 오바마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Because for Barack, success isn't about how much money you make. It's about the difference you make in people's lives. 자, 정말 멋진 말이죠. 남편인 버락 오바마에게 있어서 뭐 사실이든 아니든 Success isn't about how much money you make.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란 바로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셨다고 한다면 자, 그보다 이전에 내가 과연 왜 성공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의 보잘것없는 강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